안녕하세요. 자, 2020년 제1회, 제2회 통합 전기공사 산업기사 기출문제 전기 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 응용은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라고 해서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응용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과목만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 응용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출제가 되면 점수가 좀 획득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이다. 이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토탈 6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장 조명의 이초 및 종류, 제2장 조명 설계, 제3장 전열기 및 계산, 그 다음에 제4장 전동기 응용, 제5장 반도체, 제6장 전기 철도, 이렇게 해서 6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6개 장에 대하여 이제 충분히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이 이러한 기출 문제를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볼게요. 자,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150kg 메타의 제곱인 회전 제 플라이휠 효과는 몇 킬로그램 제곱 메타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 자, 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 자, 플라이휠 효과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유도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W 이코로 2분의 1 J 오메가의 자승. 그래서 요때 요 J를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요. 요때 요 J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성 모멘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요 J는 4분의 G D의 자승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요 G D의 자승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라이휠 효과라고 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플라이휠 효과. 그래서 지금 요게 몇이 나옵니까? 요게 관성 모멘트가 150이래요. 그러면 따라서 G D의 자승 플라이휠 효과는 4 곱하기 150. 그럼 얘는 몇 대요? 예, 600이 되겠죠?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문제가 그냥 요 식 있죠. 요 운동 에너지 식, 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주력으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메가에다가 2파이 n, 요게 우리 회전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제 전동기 같은 그런 장치가 되면 요 각속도가 2파이 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2파이 곱하기 60분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식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해서 또 형태가 바뀌어요. 그 바뀌는 형태의 식을 찾아내는 문제, 그런 형태로 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 식은 조금 참고적으로 보고 가셔야 되는데, 잘 나오는 식은 아니에요. 예, 뭐 매 회마다 출제될 만큼 그렇게 뭐 빈도수가 높진 않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전기철도의 교류 급전 방식 중, 자, AT 급전 방식은 어떤 변압기를 사용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AT, 뭐 BT, 뭐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자, AT 급전 방식은 단건 변압기의 건수비를 활용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AT 오토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AT 급전 방식은 단건 변압기 급전 방식이라고 하며 건수비를 1대1로 잡는데, 그거는 이제 뭐하고 뭐 사이? 급전선과 전차선 사이를 1대1에 대한 건수비를 두어 급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T 급전 방식이라고 한다. 답은 1번에 있죠? 단건 변압기. 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튀어나온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회차 1회차 께 제가 전기응용 문제를 쭉 보니까 쉽게 나온 회차는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차는 아마도 잘 맞아야 한 12개에서 10개 사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자, 3번. 자, 이런 건 쉬워요. 오픈 루프의 제어계와 비교하여 페루프. 자, 요 페루프를 비춰볼게요. 페루프죠? 예.
페루프를 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자 그러면 페루프에 대한 계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루프에 대한 계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없으면, 요 부분이 이제 페루프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없으면 이건 뭐가 된다? 이제 개방계, 개방 루프라고 하죠. 개방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과 페루프형은 바로 지금처럼 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이 뭐야? 검출부죠? 요 검출부는 당연히 출력과 요 동작 신호 사이, 요 동작 신호는 일종의 뭡니까? 기준 입력이죠? 기준 입력 사이에서 검출하는, 비교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죠. 요 검출부를. 그래서 입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맞죠? 입력과 출력을 그 사이에서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검출부라고 한다. 보통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잘 나와요. 제어 요소, 그리고 제어 대상과 제어 요소 중간에 있는 요 조작량,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요소들은 기사 쪽에서 메인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우리 산업기사 쪽은 참고적으로 원래 보고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어공학에서는 참고인데 전기 응용에서는 참고가 아니라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응용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뭐냐면 다 짬뽕이 돼 있어. 기기 조금 들어가 있지, 전력공학 조금 들어가 있지, 설비 조금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제어공학 조금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다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범위가 약간 넓습니다.